자, 그 다음 이제 지번에 고치된 붙이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친교등록 등록전은 전 지번 부여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번이 이제 최초로 부여된 상태입니다. 지금 2010년 지금 시점에서는 지번이 최초로 부여된 상태에서 한번 정한 지번입니다. 영원 불변은 아니겠죠, 그죠? 지번이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합병되면 없어지고. 그리고 자, 우리가 신규 등록 서양 갯벌을 메웠습니다. 새로 정할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그런 일련의 상황이 생겼을 때, 즉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번 붙이는 방법에 관한 얘기가 자, 동그라미 2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신규 등록전에 따른 지번 부여인데요. 자, 거기 동그라미 기역입니다. 자, 기역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진한 글자입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돼 있죠, 그죠? 자, 지번 붙이는 방법 원칙은요, 인접 토지의 본번을 부번 붙입니다. 가능이 이런 겁니다. 자, 서양 갯벌을 메웠습니다. 자, 서양 갯벌을 메웠다고 하면 토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지번 붙여야 되죠. 그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는요, 원칙적으로 자, 서양 갯벌을 매립할 당시에 해안가 토지가 있었죠. 그 해안가 토지 지번이 있었겠죠. 그 지번에다가 본번에 부번 붙이는 겁니다. 가령요, 매립할 당시 해안가 토지가 지번이 5번이었습니다. 매립지가 생겼습니다. 지번을 어떻게 붙입니까? 5의 1번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원칙인데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배가 자, 동그라미 니은 볼게요. 그러나 누락의 염려가 없거나 원칙적인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배적으로 그 지번 설정 지역, 지번 부여 지역 동네입니다. 자, 최종 번번 그 동네 제일 끝번이 있겠죠. 그 끝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하여 즉 최종 지번에 이어서 부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배가 적용되는 상황이 A, B, C 세 가지입니다. ABC 자,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 동네가 만약에 500번으로 끝난다 칠게요. 500번 옆에 토지 옆에 500번 최종 지번에 인접해서 신규 등록한다면 굳이 500의 1 이렇게 하지 말고 그는 제일 끝번이라면 501번 이렇게 이어가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상 토지에 이미 등록한 처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여야 되는데 인접지가 어느 것인지 특정되기 힘들 수가 있겠죠. 그때는 최종집에 이어가자 이 말이고요. 그리고 여러 필지입니다. 여러 필지로 되었을 땐 최종집에 이어갑니다. 자, 인접지가 5번입니다. 5번 옆에다가 자, 신규 등록하는데요. 신규 등록하는 대상 토지가 한 50필지 된다 칠게요. 50필지 된다면 5의 1번부터 5의 50번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필지로 되었다면 최종 지번에 이어서 가자. 원칙과 예배가 적용되는 상황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할입니다. 자,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한 필지는 옛날 거 씁니다. 분할했을 때 한 필지 옛날 거 쓰고요. 자, 두 번째 줄 나머지 필지. 자, 새로운 토지는요. 분할된 지번 끊으시고 의 본번의 다시 끊으시고 최종 부번 다시 끊으시고 다음 순번으로 부번은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한 필지는 옛날 거 쓰고 나머지는 어쨌든 부번 붙인다. 어쨌든 부번 붙이는데 그 부번이 분할 전 지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진한 글자 그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자, 실제 사례를 한번 가볼게요. 어떤 토지의 지번이요. 4의 7번 5번지 5의 1번지 5의 3번지 5의 7번 그리고 6의 3번 자, 이렇게 토지가 지번에 진행한다. 이렇게 지번에 진행할 때 5의 3번지 요게 세 필지로 분할한다면 지번을 어떻게 쓸까요? 이 문제다 말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일단 하나는 옛날 거 쓴다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세 개 지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는 옛날 거 씁니다. 5의 3번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느냐? 나머지는 분할된 지번의 본번의 그랬죠. 자, 이게 본번의 몇 번? 5번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번은 어떤 부번이냐? 분할된 지번 5번 있죠? 5의 최종 부번이 몇 번입니까? 5의 최종 부번은 7번이잖아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이라 그랬죠. 다음 순번에 몇 번? 8번을 부번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5의 8번 그랬지. 여기 또 나머지 분할전 지번의 최종 본번의 부번 최종 부번 8번의 다음 순번이니까 9번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5의 8번과 5의 9번 요거 온다는 걸 하려고 그러면요. 거기 그 진한 글자 있죠. 자, 분할전 지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을 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쓴단 말입니다.
그 글자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중간에 5의 4번, 5의 5번, 5의 6번 이거는요. 자, 5의 7번까지 나가 있다. 이 얘기는 이거는 옛날에 한 번 썼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 사용한 집어는 다시 안 씁니다.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의 7번에 이어서 8번과 9번을 쓴다. 이걸 부번호 붙인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합병 갑니다. 합병. 자, 합병은요. 합병. 자, 합병할 때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합병할 때는 어떻게 집어넣느냐? 첫 번째 줄 제일 후반부. 자, 기억의 첫 번째 후반부. 본번을 기준으로 선순위 집어넣습니다. 빠른 걸로 합니다. 빠른 거. 빠른 걸로 하는데 본번을 기준으로 제일 빠른 걸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번을 기준으로 제일 빠른 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인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분할합니다. 분할합니다. 요 토지가 5번이라 칠게요. 자, 5번입니다. 자,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자, 두 필지로 분할한다. 한 필지는 종전지번 쓴다 그랬죠. 5번 쓰고 나머지는 부번 붙인다 그랬잖아. 그죠? 5의 1번 요로 쓸 때, 자, 종전지번의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종전지번의 위치가 우리가 아까 전에 북서기본법의 원칙이라 그랬습니까? 북서기본법. 자, 북서기본법의 현실적 의미는요. 자, 토지가 남북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북쪽이 우선합니다. 동서로 구별된다 그러면 서쪽이 우선합니다. 이게 북서기본법입니다. 남북으로 구별될 때는 북쪽이 우선하고 동서로 구별될 때는 서쪽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동서로 구별되죠. 그러니까 서쪽이 우선한단 말입니다. 서쪽이 우선하니까 종전지번은 서쪽이 가고 셔런 토지는 5의 1번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북서기본법의 현실적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황 설정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분할하고다는 토지 중에 오른쪽 여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었다 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있는 건물이 분할 후에도 그대로 존재하겠죠. 분할 후에 그대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다면 이 건물이 있는 토지에 종전 지번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새로운 지번 붙이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종전 지번에 우선하는데, 자, 이렇게 우선하기 위해서는요, 분할의 경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합병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합병입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5번지, 7번지, 9번지, 13번지가 있습니다. 합병합니다. 지번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래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9번지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살겠죠. 그죠? 건물이 있다 그러면 합병의 경우도요.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번이 합병 후의 지번으로 이렇게 우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병의 경우는요. 요 지번이 우선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그러면은 분할과 합병에서 공통점은 건물이 있는 토지가 우선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죠. 근데 그 우선하는 방법으로서 분할은 신청해야 됩니까?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까? 여기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 동그라미 3번의 니은. 동그라미 3번 니은 57페이지 제일 밑에 줄. 자, 3번의 니은. 그러나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됐죠. 하여야 합니다. 자, 하여야 한다 그 밑에 적으세요. 신청 X라고 적으세요. 우선 하는데 우선하는 방법으로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 뒷페이지 합병입니다. 합병에서는요, 동그라미 니은 가볼게요. 그러나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신청하는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에서 건물이 있는 사망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시험에서 건물 있는 토지 지번이 우선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절대로 안 묻는다. 우선한다는 결론을 맺어놓고 그 우선하는 방법으로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신청을 안 해도 되느냐 여기서 차이 납니다. 분할은 신청을 안 해도 된다. 합병은 신청을 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지적 확정 청량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지번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일단 밑줄 그어놓고 시작할까요? 자, 동그라미 기역의 두 번째 줄 후반부 가보세요. 동그라미 기역의 두 번째 줄 후반부 가보시면 이랬죠.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 때 지번 붙이는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이런 동네가 하나 있다 칩시다. 자, 이 동네가 지번이요. 어차피 북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1번, 2번, 3번 쭉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쭉 이어가는 상태에서 자, 이 동네에서 이 정도 토지를 잘라가지고 재개발 들어간다라고 해보자 말입니다. 그럼 재개발 들어간다 했다. 재개발 후에 토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쳤을 때 여기에 지번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이게 지금 5번 문제입니다. 지적 확정 정량하는 경우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잖아, 그죠? 그럼 여기 지번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자, 여기 지번은 이렇게 합니다. 자, 재개발 들어갈 당시에 여기 토지 오른쪽 부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었겠죠. 자, 그 지번 부여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여기 있습니다. 5번은 여기 있습니다. 5의 1번지, 자, 6번지, 7의 4번지, 9번지, 17의 2번지, 21번지, 27, 29번지, 34의 1번지, 35번지, 자, 그리고 37의 4번지, 40의 1번지. 가능한 얘기입니까? 분할이 되면은 부번부터 지번 나옵니다. 합병이 되면은 지번 일부가 없어집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겁니다. 자, 여기 토지를 확 밀어버리고 지번을 붙인단 말이에요. 재개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는요. 자, 재개발 들어갈 당시에 지번이 있었죠. 여기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된 걸 골라냅니다. 자, 본번으로 된 걸 골라내 가지고 여기에 하나씩 주면 됩니다. 5번지, 6번지, 9번지, 21번지, 27번지, 29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했을 때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재개발 들어갈 당시에 거기 지번 있잖아, 그죠? 거기 본번만으로 된 게 있죠, 그죠? 그걸로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 생기느냐? 지금 보시면은요, 21번지 토지 있죠, 그죠? 자, 21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 21번지 토지가 사업지에 걸치는 사망일 수도 있죠. 그럼 사업지에 걸치는 일부만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다라고 한다면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21번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21번 이게 본번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기서 써버리면 중복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안 씁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번을 붙이는 거는 본번으로 부여한다는데 본번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중복되는 본번을 뺍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냐? 거기 A와 B입니다. A와 B. A와 B인데요. 자, 그 다음의 경우는 지번을 사용하지 않는다. A. 지적 확정 정렬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돼 있죠. 걸치는 지번은 중복되잖아, 그죠? 그리고 B 이거는요, 그냥 중복되는 지번이다라고 그냥 그저 참고를 하세요. 이거를 하려면 단지식이 나와야 됩니다. 예외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 예외적인 방법에서 걸치는 겁니다. 본번, 부번을 붙이는 방법이 예외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번은 중복될 때는 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A와 B는 중복되는 지번은 뺀다, 모든 지번을 다 쓰는 건 아니다. 원칙대로 다 가는 건 아니다. 중복되는 거는 뺀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입니다. 니은.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는 자, 이게 뭔 말이냐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 갈로 묶으세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 갈로 묶으시고요. 이렇게 적습니다. 자, 본번 개수라고 적습니다. 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 갈로 묶습니다. 필지수라고 적습니다. 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무슨 얘기냐? 본번 개수 모자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본번 개수 모자랍니다. 본번 개수가 모자라니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번 개수가 필지수보다 많으니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재개발할 때 토지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언뜻 보더라도 본번 개선 모자랍니까? 본번 개선 모자라죠. 본번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내가 무시해버립니다. 어차피 내가 무시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이 동네가 만약에 500번으로 끝났다 칠게요. 그러면은 501번부터 다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필지수가 많긴 많은데, 이렇게 단지별로 구별돼요. 구별되는 상태에서 여기 필지수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요, 자, 단지별로 번번화 부여합니다. 5번 부여하고, 5번 부여하고, 5월 1, 5월 2, 5월 3. 6번 부여하고, 6월 2, 6월 2, 6월 3.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있죠, 그죠? 그렇게 단지별로 구별된다면은 단지별로 본번 부여하고 개별 필지는 부번 붙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칙과 예배가 적용되는 상황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2번부터 5번까지 2, 3, 4, 5 원칙과 예배에 적용되는 상황들 있죠, 그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집원 붙이는 것에 관한 문제가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는 논리적인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면 맞추고 아니면 절대로 못 맞췄습니다.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출제자가요, 집원에 관한 시험 문제를 준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점수를 주겠다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 그러면 집원 붙이러 가는 얘기가 1단락 지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요, 어디로 가보느냐니까, 자, 우측에 59페이지 가봅니다. 양쪽으로 3번 갑니다. 집원 변경되어 있습니까? 집원 변경, 자, 여기에 가는 얘기인데요. 집원 변경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우리가 집원을요,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집원을 어떤 한 동네 집원을 부여할 때는요, 최초로 부여할 때는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지런히 부여하겠죠, 그죠? 이렇게 가지런히 부여된 상태에서, 자, 우리가 분할과 합병이 많아집니다. 분할과 합병이 많아졌을 때, 분할이 되게 되면은 부번부터는 집원 나옵니다. 합병이 되게 되면은 집원 일부가 없어집니다.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죠. 집원에 연결이 안 된다. 무질서할 수 있겠죠. 그때는요, 여기 지역의 집원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특히 요 부분만 무질서하다면 여기만 밀어버리고 새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집원 변경입니다. 자, 뒷페이지. 집원 변경인데, 자, 집원 변경은요, 거기에, 자, 첫 번째 줄, 60페이지 보시면은, 자, 소관청은 지적금부에 등록된 집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라고 돼 있죠. 집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거기다가 위에 적으세요. 무질서라고 적으세요. 무질서하다 말입니다.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 무질서하다 말입니다. 무질서할 때 집원을 새로 정하는데, 새로 정할 때는요, 자, 두 번째 줄 시도지사 승인 밑줄 거세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집원 변경합니다. 시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원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찾았습니까? 밑줄 거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의 표시한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그 세 부분을 이어서 읽을게요. 집원이 무질서할 때에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예에 따라서 집원시로 정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매치시킵니다. 집원이 무질서하다 말입니다. 집원이 무질서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받은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집원을 새로 정할 수가 있다. 자, 고래 잡으시고, 다시 앞페이지. 앞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거기에 중간에 이제 박스로 가볼게요. 자, 59페이지 중단부 박스. 도시개발 사업 등의 예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도시개발 재개발했을 때 집원 붙이는 방법이 있었죠. 종전 집원증 본번으로 정한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례를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있는데요. 자, 1번. 집원이 무질서하여 찾았습니까? 집원이 무질서까지 갈로 묶으세요. 갈로 묶으시고, 집원 부여지역 전부터는 일부에 대하여, 자, 밑줄 거세요. 집원 변경하는 경우 밑줄 거세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지범적 일부가, 자,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밑줄 거세요.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범부여에 속하여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번은 무슨 말이냐? 2번은요, 사망은 이런 겁니다. 2번 3호부터 설명할게요.
자, 행정구의 개편을 되게 하면 지번을 쉐로 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시골의 동네를 가봅시다. 시골 동네가 실제로 이런 동네가 있다 칩시다. 자, 이게 A동입니다. 이게 B동입니다. 자, 이렇게 A와 B동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집은 어차피 북서쪽에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1번 갑니다. 1번, 2번, 3번 쭉 이어갑니다. 가다가 여기 50번, 51번, 52번, 53번 이래 간다 칠게요. 자, 여기도 1번, 2번, 3번 쭉 가겠죠, 그죠? 자, 50번, 51번, 52번 이런 집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50번과 51번은 A동을 기준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이 생긴단 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생겨가지고 동리가 경계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50번과 51번은 종전에는 A동을 기준으로 지번 부여되어 있다가 이제 B동에 속하게 되죠. B동에 속였을 때 이 지번을 그대로 써버리면은 중복되는 문제 생겨버립니까? 이런 문제 생겨버리죠.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이 지번을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지번을 새로 정해야 되겠죠. 지번을 바꾼단 말입니다. 요 지번 변경이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에서 어차피 1번도 지번 변경하는 겁니까? 2번도 지번 변경하는 거죠. 근데 1번과 2번의 지번 변경할 때에 여러분 시험 문제 그렇게 다 써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다 안 써준단 말입니다. 어떻게 써주느냐? 1번에서는 어디를 밑줄 껐습니까? 지번 변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지번 변경이라고 하면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2번에서는 어디 밑줄 껐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이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행정구역 개편 요렇게만 주어지면 지번 새로 정해야 한다. 그거를 생각해내시란 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주면 다행인데 지번 변경한다는 말은 없이 그냥 행정구역 개편 요렇게만 주더라도 지번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행정구역 개편된다 이래 나왔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된다 어쩌라고 그러지 마라 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된다 지번 변경한다 이거를 전제로 두고 생각하시라 말입니다. 그럼 어차피 지번 변경하는데 변경하는 방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예에 따른다는 건 똑같죠, 그죠? 그리고 축척 변경하게 되면은요 다음에 배울 겁니다만 축척 변경한다 축척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번 다 새로 정합니다. 그때 지번 새로 정할 때는요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라서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겁니다. 지번을.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라 지번 새로 정하는 건 다 똑같은데 자, 하나 더 들어갑시다. 차이점이 1번입니다. 1번의 두 번째 줄 후반부에 이렇게 화살표하세요. 1번의 두 번째 줄에서 자, 지번이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됩니까? 승인 받아야 되죠, 그죠? 자, 2번입니다. 2번은요, 행정의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정합니다. 그 뒤에 들어가는 시도지사 승인 X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잖아, 그죠? 행정의 개편으로 지번 변경할 때는 승인 안 받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행정의 개편으로 지번 변경할 때에 시도지사 승인 받아 오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승인해주면은 지번 변경하고 승인 안 해주면은 그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개편으로 지번 변경할 때는 승인 절차가 없는 겁니다. 자, 공통점 하나 뽑을게요. 자, 축적 변경 있죠? 그 뒤에다가도 이렇게 하세요. 시도지사 승인이라고 적으세요. 어차피 요걸 끄죠, 그죠? 여기 차이점이잖아요, 그죠?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받는다. 행정의 개편으로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받지 않는다. 행정의 개편으로 행정의 개편이 된 경우 시도지사 승인 받은 다음에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거짓말. 그러니까 요 승인 여부 요것도 착용으로 받아치고요. 작년에는 뭐가 나오느냐? 요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도시 축적 변경입니다. 축적 변경 지문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정한다. 여기서 요거 물었던 겁니다. 작년에는.
축적 변경할 때 집어넣어 정할 때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른다. 요거 물었던 겁니다. 작년에 요걸 물었습니다. 한 단계 들어가면 요런 거 물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지번 변경, 지번에 관한 얘기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완전히 끝나고, 자, 그는 지목에 관한 얘기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토지 표시 결정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표시 결정. 자, 그 다음에, 자, 지목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지목은요, 토지마다 용도입니까? 용도에 따라 부여되는 토지 명칭이 지목입니다. 용도, 자, 용도고요. 자, 용도는 28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28가지 지목을 결정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등록하는 방법에서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주 제일 후반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토지 임야대장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요. 지적도면에 등록할 때는요, 부호로 등록합니다. 그 정식 명칭과 부호로 등록하는데, 자, 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부호,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정식 명칭과 도면인데, 그러면 정식 명칭이 무엇이고 도면이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자, 정식 명칭은요, 자, 그 밑에 표로 가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자, 지목 부호 돼 있죠. 지목이란 글자 적힌 장소가 정식 명칭입니다. 거기에 뭐 다, 전, 닭, 과수원, 주차장, 주유소, 창구용지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정식 명칭이고, 부호론요, 글자 하나로 표현한 게 부호입니다. 그럼 정식 명칭을 부호로 전환시킬 때는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거기 도표 바로 위로 올라옵니다. 원칙은 두 문자라고 되어 있죠. 원칙은 두 문자,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경우가 4가지입니다. 유원지는 원을 씁니다. 공장용지는 장을 씁니다. 하천은 천을 씁니다. 주차장은 차를 씁니다. 그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그 4가지 사례, 그 사례 외우세요. 부호로 외우지 마시고 정식 명칭으로 외우세요. 유원지, 공장용지, 하천, 주차장 이렇게 외우세요. 부호, 원, 장, 천, 차, 천원,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 외우게 되면은요, 나중에 시험자가 쓸 때 원 그러면 이게 유원지의 원인지 공원의 원인지 분명히 섞입니다. 그거. 그럼 문제 생기니까 처음부터 정식 명칭으로 외우세요. 자, 그러면요, 자, 부호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 끝났고, 그럼 이렇게 등록하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목 결정하는 원칙에 관한 얘기가, 자, 여러분 63페이지 가보세요. 63페이지 원칙에 관한 얘기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돼 있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은요,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필일목 무슨 뜻일까요?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추지목 추정의 원칙, 추지목 추종의 원칙 무슨 뜻일까요?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영석성 원칙입니다. 한자로 볼게요. 일시변경 불변입니다. 한자가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입니다. 일시변경,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목은 변경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을 안 바꾸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뀌겠습니까? 용도는 영구적으로 바꿔야만의 지목 바꾸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영속성 원칙입니다. 영속성 원칙. 그 지목 법정죄는요, 거기 지목이라는 글자에 물건이라는 글자 집어넣으면 돼요. 민법에서 배웠죠?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배웠죠, 그죠? 그 지목 법정, 전 물건 법정죄입니다. 그 지목이라는 글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목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요게 지목 법정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목 이제 하나하나 결정합니다. 하나하나 결정하는데요. 자, 여러분 뒷페이지 넘겨봅니다. 이제, 자, 64페이지 동그라미 1번부터 여러분 책에서, 자, 74페이지까지, 자, 지목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28가지입니다. 28가지 하나하나 결정합니다. 하나하나 결정하는데, 제가 이거를요, 저번 달에 여러분한테 기초과정에서 설명할 때는요, 어떤 지목이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 원칙 방향만 잡았습니다. 이번 달에는요, 지목 결정하는 거 법조문 분석 다 끝납니다.
세부대로 다 들어갈 거예요. 완전히 끝날 겁니다. 자, 일단은요. 자, 전부터 갑시다. 전입니다. 저는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복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자, 주로 재배 동그라미 치세요. 자, 답입니다. 자, 답은요.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동그라미 치세요. 3번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은요. 사과, 배, 밤, 호두나무, 귤나무 등의 과수를 집단주로 재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뭐를 재배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전답 과수원 범위를 좁힙니다. 자, 전답 과수원 범위를 좁힌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는요. 3번입니다. 3번의 재배란 글자 바로 앞에 과수류 세 글자 밑줄 거세요. 2번에서 재배란 글자 바로 앞에 식물이란 글자 밑줄 거세요. 1번에서 재배란 글자 바로 앞에 식물이란 글자 밑줄 거세요. 그럼 일단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재배한다면 뭐를 재배하는지 대상을 먼저 구별짓습니다. 대상이 과수류다 그러면 무조건 과수원 확정. 식물이다 그러면 전답 두 개로 범위를 좁힙니다. 식물에만 전답 두 개를 범위를 좁힌 다음에 구체는 전냐 답이냐는요. 제일 첫 번째 책을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전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밑줄 거세요. 답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밑줄 거세요. 그러니까 식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구분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자, 처음 하시는 분은 거기 왼쪽에 필기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자, 전답 과수원 요거를 묻는데요. 전답 과수원 세 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농지라 그럽니까? 공법에서 이래 배웠죠. 농지죠. 농지입니다. 농지는 뭐가 농지냐? 뭐를 재배하는 토지가 농지입니다. 재배하는 토지가 농지인데 그럼 일단 재배한다면은 농지죠. 전, 답, 과수원 요 세 개로 범위를 좁히는 얘기입니다. 재배한다면 무조건 전답, 과수원 요 세 개로 범위를 좁히고 무엇을 재배하느냐가 자, 저는요 재배하는 게 식물입니다. 답도 재배하는 게 식물입니다. 과수원은요 재배하는 게 과수류입니다. 그러면 일단 재배하는 대상이 과수류다 그러면 무조건 과수원 확정지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다 그러면은 전답 두 개를 범위를 좁히고 구체로 전이 되느냐 답이 되느냐는요. 요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용하여 재배한다면 그때는 답으로 가는 것이고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전으로 가라 말입니다. 그럼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구분 짓는데 그럼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냐 이래 판단합니다. 그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물이 외부에 노출된다. 외부에 노출된다면 물을 직접 이용하는 걸로 생각해서 답.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 이래 가라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거기 식물 종류 못 외웁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 식물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식물 종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는요 항상 이런 말을 준단 말입니다. 물을 직접 이용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서 벼, 연, 미나리, 왕굴이 나옵니다.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라고 하면서 복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나올 때 항상 이런 말을 하니까 요 말 가지고 기준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장용지입니다. 자, 목장용지인데요. 목장용지는요, 동그라미 기역입니다. 낙농업 및 축산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가 목장용지고요.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축산법 2조 1호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용한 축사 동그라미 치세요. 축사가 목장용지인데 이 축사는 가축이 들어갑니다. 축사에 들어가는 가축의 종류가 뭘까? 이게 또다시 문제되는 거예요. 그 목장용지는 축사인데 그 목장용지가 되기 위한 축사에 들어가는 가축의 종류는요.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전 밑에 특징급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축산법 2조 1호 가축이라 하면 이래 됐죠. 자,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밑줄 끄지 마세요. 소, 말, 양, 돼지, 닭.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의, 칠면조, 메추리, 꿀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농가소득 기여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얘기 되어버리냐니까. 가축은요, 축사, 목장용지가 되기 위한 축사에 들어가는 가축은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들 다입니다. 기를 수 있는 동물들이 다 목장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목장용지 할 때 선입관 가지지 마라 말입니다. 대관령 목장, 양, 말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돼지 50마리 키우고 100마리 키운다 말 됩니까? 그죠? 돼지 키우는 장소 있죠? 지목 뭡니까? 집에서 기르는 동물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돼지 100마리 키웁니다. 지목은 목장용지입니다. 양계장 있습니까? 양계장 지목 뭐예요? 목장용지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외가에 갑니다. 개 50마리 키운다, 100마리 키운다 했죠? 그 지목 뭡니까? 목장용지입니다. 우리가 양봉하는 장소 있죠? 양봉. 이동식 말고 고정돼 가지고 양봉하는 장소 있죠? 꿀벌. 그 양봉하는 장소 지목 뭡니까? 목장용지입니다. 대관령 목장 선입관 가지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들 다 들어갑니다. 그게 다 목장용지다 말입니다. 타조 기르는 게 가능합니까? 타조 사육장 지목 목장용지입니다. 꽝사육장 목장용지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 저 동물이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비행 키우는 토지가 있다면 지목 뭐냐? 목장용지입니다. 가능합니까? 지목 뭘까요? 목장용지입니다. 농림부 시행령까지 들어가면은요, 얘기까지 들어가면은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물이라고 나오거든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물에 그저 사례가 이거 다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토지가 전부 다 목장용지다 말입니다. 목장용지. 실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꿀벌 키우는 토지 지목 뭔데요? 이거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동물 다 목장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야입니다. 임야. 자, 임야인데요. 자, 살림이 원자력 이름입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임야를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책에서 임야 거기는 뭐라고 적혔냐? 쓸모없는 땅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쓸모없는 땅 이렇게 적혔을 건데요. 자,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자, 현재 28가지 지목 중에서 제일 이용가치 낮은 게 뭡니까? 임야. 이용가치가 제일 낮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제일 쓸모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쓸모없다는 임야인데, 자, 여러분은 거기 나오는 사례가 수림지 돼 있죠. 그죠? 수림지 이게 시골의 야산입니다. 시골의 야산이고, 그 뒤에 있는 사례들,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항구지, 이게 임야입니다. 그 사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례를 기억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 산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으로부터 멀어지면 이용도 높아집니다. 산으로 가까워지면 이용도가 낮아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나오는 사례들은요, 산의 끝자락에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저 바닷가 가면은 바닷가 해수욕장 있죠.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바닷가에 있는 모래땅은요, 해수욕장은요, 산하고 바다하고 접하는 지역입니다. 산하고 바다하고 접하는 지역이니까 산의 끝자락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모래땅, 그게 해수욕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볼게요. 시골에, 자, 시골 마을에 가면은요, 대나무밭이 있습니까? 시골에 대나무밭이 있죠. 그죠?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밭은 시골 마을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그 대나무밭이 끝납니다. 그 대나무밭 끝났습니다. 그 끝나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이죠. 산하고 이어지는 산의 끝자락이잖아요. 산에서 끝자락에 마을로 이어지기 바로 전 단계 산의 제일 끝부분이 그 중림지잖아요. 그래서 산의 끝부분에 형성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란 말입니다. 거기 나온 것들. 자, 임야였습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 자, 광천지입니다. 광천지는요, 자,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로 세 가지 갈로 묶으시고 액체라고 적으세요. 온수, 약수, 석유로 액체입니다. 자, 지하에서 액체 나오는 토지가 광천지입니다. 액체가 나온다, 용출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면은 광천지입니다. 액체가.
액체가 나오면 광천지고요. 자, 두 번째 줄 단. 온수, 약수, 석유로 등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 시설은 재배한다 그랬죠. 재배한다 뭐가 되느냐? 잡종지가 됩니다. 재배한다 잡종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기 빈 공간 찾아서 필기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자, 무슨 관의 부지가 나옵니다. 자, 무슨 관의 부지가 나와요. 액체와 관련된 토지입니다. 액체와 관련된 지목입니다. 관의 부지가 나오면요, 이 관의요, 관의 부지 지목이 뭐냐 말입니다. 이 관에 매설된 토지 지목이 뭐냐 물었을 때 이 관에 흘러가는 액체 종류를称합니다. 이 흘러가는 액체 종류가 자,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자, 이다 말입니다. 수돗물 이다라고 하면은 지목은 수도용지입니다. 수돗물이 아니다 말입니다. 수돗물이 아니라면 무조건 잡종지로 갑니다. 관의 명칭 여하 불문하고 관의 명칭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관에 흘러가는 액체 종류를 생각합니다. 거기 나오는 온수, 약수, 석유로 이래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천은요, 액체가 나오는 온천, 액체가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그죠? 그 따뜻한 물, 액체를요, 목욕탕으로 보내겠죠. 그 관에 있겠죠. 그 관의 부지는 지목은 잡종지다 말입니다. 잡종지. 수돗물이다 말입니다. 수돗물이 흘러가면 수도용지입니다. 자, 우리가 저기 울산에 가면은 그 정유 공장 많죠, 그죠? 울산에 그래 기름 정제를 하잖아, 그죠? 기름 소비는 수도권에서 많이 소비하죠. 그럼 울산에 나온 그 기름을요, 수도권으로 서울로 옮깁니다. 어떻게 옮길까요? 탱크로 싣고 올라갈까요? 그럼 물류비가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그런 기름 정지한 그 기름은요, 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관 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 관이 어디 묻혔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요. 근데 그 관의 매설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관은 수돗물입니까? 아니죠. 그 관에 어딘가는 묻혀 있겠죠. 그죠? 어딘가 묻혀 있을 겁니다. 그 관의 부지 지목은 잡종지다 말입니다. 그 관. 가끔 보면 이게 아마 한 3, 4년 됐을 겁니다. 아마 거기 이 관에 있잖아요. 그죠? 관에 갑니다. 관에 구멍 뚫어가지고 기름 뽑아내면 됩니까? 사실은 기름 뽑아내면요, 이거 다 체크됩니다. 요 기름 딱 뽑아나잖아요. 그죠? 나오면 그 유압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 이게 바로 나옵니다. 다 체크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한 3년 됐을 거예요. 김천 어디에서요, 요 기름을 뽑아가지고요, 3년간 해먹었더라 보니까요. 3년 해먹었는데 그때 그 사람 기름 뽑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27억인가 그래요. 엄청 빼먹었죠. 그죠? 걸렸습니다. 절도죄입니다. 재물손괴입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2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거 하고 2년이에요. 내 같으면 합니까? 어쨌든 이 관의 부지 지목이 나왔을 때는요, 관이 수돗물이면은 수도용지, 수돗물이 아니면 무조건 잡종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염전입니다. 염전은요, 자, 염전은 자, 바닷물을 끓여대는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제염장도의 부속 시설 부지는 염전을 한다. 단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돼 있죠.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다면 염전으로 안 합니다. 천일 제염 방식이 아니라 소금을 끓여들어, 자, 바닷물을 끓여들어 소금을 만드는 제조 공장 시설 있죠, 그죠? 공장 시설물 부지는 공장 용지가 됩니다.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염전이 되려면은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할 때에만 염전이 되는 겁니다.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은 염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됩니다. 자, 대는요. 자, 대는 이용 가치가 제일 높은 토지라 그랬죠. 그죠? 제일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용한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용한다. 그래,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람 많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된데, 자, 그게, 자, 사례가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래 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되고, 자, 니을 보시면 이래 됐죠.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되게 됩니까? 자,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 뒤에다 적으시고요. 자, 이렇게 적어요. 완료된 시점. 요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택지 조성 공사를 한다 말은 집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택지 조성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집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집 짓겠다는 거는 지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가 되겠죠. 언제 대가 되느냐? 그 사업이 끝났을 때 대가 됩니다. 사업이 끝난 시점에 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집을 지어야 대가 된다 이러지는 마시란 얘기입니다. 집은 안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는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시설물 부지고, 니언입니다. 니언. 자, 니언 보시면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죠. 거기다 마찬가지로 사업이 끝난 시점, 완료된 시점이라고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겠죠.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단 조성사업이잖아요. 공단 조성사업이 끝났을 때 공장용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입니다. 기역 및 니은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 미줄 것이고요. 자, 그 위에 적었어요. 그 위에다가 적었어요. 이랬습니다. 같은 구역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은 공장용지가 됩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장용지가 됩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장용지가 된다 이 말은 그 공단지역 안에 있는 것은 용도가 다르다도 다 공장용지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공단지역 가볼게요. 자,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이 여기에 한 5만 평 됩니다. 10만 평의 공단지역이라 칠게요. 자, 공단지역이라면 공장이 많잖아요. 그죠? 이 중간에요. 저 도로 있습니까? 통도 있습니까? 공장에 나오는 제품도 싣고 날라야 될 거 같아요. 뭡니까? 컨테이너 싣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도로가 있을 겁니다. 도로. 자,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이 공장이 있겠죠. 그죠? 대부분의 공장이 많겠죠. 그죠? 공장이 있고, 여기 패밀리 마트도 있습니까? 편의점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병원도 있습니까? 병원도 있죠. 여기는요, 공장에 그 근로자들 사는 기숙사도 있겠죠. 그죠? 기숙사. 그러면 이 공단 지역 안에는 이렇게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같은 구역 안에 있잖아요. 같은 구역이었으면 가장 주된 지목에 따라가겠단 말입니다. 주된 지목에 따라간다면 가장 주된 지목은 뭡니까? 공장이잖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공장 용지를 한단 말입니다. 도로로 안 한단 말입니다. 편의점 이거 됩니다. 원래는 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정형외과 있잖아요. 정형외과 원래는 병원은 됩니다. 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주가잖아요. 기숙사. 주가지면 이거 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장용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공단 지역과 같은 구역 안에 있으면은 그 전체적으로 지목 결정합니다. 그 공단 지역 가는 건 전부 다 공장용지로 가는 거예요. 주지목 추정 원칙에 따라 갑니다. 자,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는요, 거기 뒤에 이렇게 적혔을 거예요. 학교용지는요, 교육용 플러스 구역 내 이렇게 적혔을 거예요. 학교용지가 되면 학교 구역 안에 있으면서 교육용에 이용돼야 됩니다. 교육용에 이용되지 않으면은요, 그 학교 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학교용지 아닙니다. 교육용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학교 구역 밖으로 빠져나면 학교용지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용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에 가면은 농업고등학교 있습니까? 농업고등학교는 실습지가 필요하죠. 그 실습지가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가 되겠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그건 학교용지가 아니고 그건 전답 그대로 돼버립니다. 학교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그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교 부지가 넓습니까? 학교 부지가 넓죠. 그죠? 일단은 지방 설립인가 받을 때는 학교 부지는요, 어지간하면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 일단은 학교, 지방대학교 설립할 당시에 저 땅이 임야가 많습니까? 임야가 많죠. 그죠? 임야입니다. 임야를 넓게 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합니다. 학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럼 학교 부지를 했습니다. 자, 학교 담장 안에 있습니다. 자, 그걸 전부 다 학교 용지로 한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말입니다. 학교 부지를 임야 포함시켜서 한 30만 평입니다. 한 30만 평 정도로 학교 부지로 매입했습니다. 그 30만 평 임야 산 두 개 합쳐가지고 다 30만 평 학교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다 학교 부지 안에 있단 말이야. 학교 구역 안에 있단 말입니다. 다 학교 용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 생기느냐 말입니다. 그 학교 설립자는요,
다 학교용지 되죠. 원래 그 지목 뭐였습니까? 임야죠. 임야가 학교용지 되니까 경제적 가치가 엄청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인정을 못 해주겠다 말입니다. 그래 학교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 학교용지를 안 바꿔주고 실제 교육력이 이용되는 토지 있죠. 그것만 학교용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대로 그건 임야로 놔둬버립니다.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학교가 엄청 많죠. 지금 학교가 그죠?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이해했던 거 지방에 있는 학교 설립 인가 많이 받아가지고요. 대학교 많이 생겼죠. 이거 언제 많이 생겼냐 말입니다. 그 옛날에 그 김대중 정권 있죠. 그때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때 많이 생겨 지금은요. 학교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존립이 문제되는 학교 많죠. 그죠? 많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재산 정식 수단으로 이게 학교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육이 학교라는 것이 좀 불순한 의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학교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예전에는요. 우리 해방되죠. 그죠? 해방이 되고 그때 당시에 농지개혁을 했습니까? 해방되고 농지개혁했죠. 농지개혁할 때 그 지주 땅을 뺏어가지고 소장내에 나눠줬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지주 땅을 뺏어가 소장내로 나눠줄 때 그 지주 땅을 뺏어가는데 그죠? 지주 땅을 나눠줄 때 예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니까 학교에 기속된 땅은 학교저 지주 땅을 안 뺏어옵니다. 못 뺏어오게 국회에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주들이 안 뺏기려고 학교 설립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고등학교들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명문이지만 그 최초로 설립할 때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주들이 학교를 설립했잖아요. 그죠? 거기 땅을요, 학교에 땅을 줘버리면 안 뺏겨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학이란 것이 옛날에 조금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학교가 그래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기속된 땅이라 하더라도 다 학교 용지를 못 해주겠단 말입니다. 그 학교 용지를 다 해줘버리면 학교 기속된 땅값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학교에 기속된 부동산이라도 교육용에 이용되는 것만 학교 용지를 해주고 그대로 지목을 놔두겠단 말입니다. 그게 원래 취지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담이었습니다. 그거 수업 목적상에 있는 여담이니까 그거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강사들이 꼭 하면 안 되는 얘기 있거든요. 이 종교 이야기하고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얘기해 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자, 다시 갑시다. 자, 11번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자, 주차장인데요. 자, 주차장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요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